속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헌법재판소가 불법 비상계엄을 확인하며 파면 결정을 했는데도 내란몰이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적어도 국민들에게 머리는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과하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소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며 같은 당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파면 때문에 치러진 조기 대선인데도 사과 없이 지지층 단결만 호소한 겁니다. 파면으로 관저를 나왔을 때 이웃 주민들에겐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 마라.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란 말도 했습니다. 법원이 공개 출석 방침을 이어간다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연말까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할 수 없는데 계속 침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무속인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며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이 통일교 전 본부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전 본부장의 핵심 측근에 대해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헌금을 빼돌렸다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내기 직전인데 통일교는 건진법사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 3월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류현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22년 2월 13일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났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 펜스 부통령의 그 부친이 6.25 참전 용사고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통역을 한 남성은 통일교 세계본부 차장인 서모 씨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통일교 관련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았고 서 씨는 행사를 주도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4월부터 8월 사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무속인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청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3년 8월 통일교가 서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고소장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차례 통일교 지부에 해당하는 아시아 대륙본부로부터 전달받은 헌금 17만 달러, 약 2억 2천만 원을 서 씨가 횡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통일교 내부 감사에선 각 지부의 헌금을 받아 세계본부에 보고해온 서 씨가 28만 달러 가운데 4달러만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서 씨는 당시 세계본부에 헌금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영호 본부장이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 씨가 횡령했다는 돈이 실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용 선물을 사는 등 로비 자금으로 쓰인 건 아닌지 또 이를 교단 내 극소수만 아는 비밀에 붙였다가 횡령 논란으로 번진 건 아닌지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일교가 올해 3월 돌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건진법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윤영호 전 본부장과 김 여사와의 청탁 의혹으로 번져가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건진법사 전 씨에게도 고문료를 건넸는데 전 씨는 500만 원씩 2번만 받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수억 원에 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측근 서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통일교는 이에 대해 당시 법무 담당자가 퇴직해 지금은 확인이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을 불출석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검찰청사로 나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대선 국면과 맞물려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들이 모두 연기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심신세약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수차례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다시 출석 날짜를 정해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17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창고에 배터리를 비롯한 인화성 물질도 보관돼 있어서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맹렬히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이천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났다고 대피하라고 하길래 일단 밖으로 나갔는데 막 연기랑 불이 점점 커지더니 위에서 자재들도 차서 떨어져 내리고 유리창도 다 깨지고 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8만여 제곱미터인 대형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178명이 대피했습니다. 창고 내부 근무 인원 모두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방당국은 고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내부로 진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하 2층에서 일하는데 상대적으로 3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냄새가 좀 나가지고 저희가 바로 대피를 했고 직원들 전부 다 바깥으로 차량까지 다 이동해가지고 대형 화재에 한때 근처 소방서 8곳 이상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녹아내린 지붕 위로 소방대원이 물줄기를 연신 뿜어내고 있는데요. 지붕 아래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헬기와 방수차, 고성능 화학차 등 장비 100여 대와 인력 300여 명이 투입돼 화재 발생 5시간 반 만인 오후 4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전제품이 보관돼 있던 창고 3층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선풍기가 있던 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화재 신고자들이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소방당국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물류창고에는 리튬 배터리를 포함해 화장지 등 가연성 물품이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 그 열기, 가연물, 유독가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모두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지난 2022년 굉음을 내며 달리던 자동차가 추락하면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급발진을 주장한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며 차량 자체의 결함을 입증하려 주행 재연 시험까지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런 사고에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 한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굉음을 내며 더 달리다 지하 통로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이도연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자체의 결함을 의심한 유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주행 재연 시험을 하고
차량 전자제어 장치인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서 급발진이 발생을 한다 하는 거는 그 토요타 사례에서부터 쭉 인정이 되어 오고 우리나라만 완벽한 차를 만드는 거냐. 하지만 2년 반 만에 1심 선고 결과는 원고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유족 측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급가속이 발생했을 때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운전자인 할머니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 아래에선 소비자로서 모든 걸 다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제조사가 결함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